제주도의 맑은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어느 평범한 해안가, 혹은 웅장한 한라산 자락의 중산간 지대를 걷다 보면 거대한 이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모여드는 축제의 중심지 같았던 초대형 건설 현장들이 이제는 마치 멸망한 고대 도시의 유적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크레인과 쉴 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붉은 바탕에 황금빛 한자로 쓰인 거대한 간판들이 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낯선 억양의 외국어들이 거리의 백색 소음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과 끝없이 밀려드는 자본의 파도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정막뿐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난 대규모 휴양단지들과 수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호화 위락시설 부지는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바람만이 빈 건물 사이를 맴돌며 낮게 우는 소리를 낼 뿐입니다. 한때 이곳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대륙의 투자자들과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화려한 분양 광고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거대한 잔해들을 바라보며 불안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토목공사나 건축 사업이 멈추는 이유를 눈에 보이는 현장의 문제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재 공급이 끊겼거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거나 혹은 날씨가 풀서서 일시적으로 기계를 멈췄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심지어 수도, 서울의 일부 지역까지 뻗어있는 이 거대한 유령 건축물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모래나 철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육중한 구조물들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혈액, 즉 바다를 건너오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자금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거침없이 대한민국 영토로 밀려오던 한 거대한 제국의 돈줄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과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강제로 잠겨버린 결과였습니다. 피가 돌지 않는 육체가 썩어가듯 돈이 사라진 화려한 청사진은 곧바로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이 섬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휴양지를 꿈꾸며 세계의 자본을 향해 가장 넓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특히 바다 건너 거대한 대륙의 신흥 부호들에게 이곳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완벽한 투자처이자 때로는 자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엄청난 현금을 동원해 섬의 주요 거점을 사들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물들을 올렸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띠었고 지역 경제는 끝을 모르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 엄청난 돈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솟아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바다를 건너와 남의 나라 땅에 무서운 속도로 말뚝을 박아야만 했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달콤한 경제적 과실에 취해 거대한 외국 자본이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차가운 본성과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본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늘한 정막과 텅 빈 콘크리트 골조들이 우리에게 묵묵히 전하고 있는 진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멈춰버린 현실에서 잠시 시선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썰물이 훑고 지나간 뒤에 남겨진 황량한 갯벌의 맨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십밥바늘을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한 장의 황금빛 티켓이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던 바로 그 운명적인 시간으로 말입니다. 시간을
201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어떻게든 외부의 수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주도는 아주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이름의 제도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즉 당시 기준으로 한화 약 5억 원이라는 돈을 지정된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하기만 하면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황금 티켓을 발급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타깃은 명백했습니다. 바다 건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대륙의 신흥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불안정한 경제체제와 언제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켜줄 도피처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행기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섬, 그리고 5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안전한 치안,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은 덤으로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대륙 곳곳에서는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대대적인 마케팅이 펼쳐졌고 수많은 투자 설명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별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망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이라는 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와 지정학적 자본 흐름에 있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변곡점으로 기록됩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특성상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는 스스로 쳐놓은 방어막을 자발적으로 걷어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깨어나 무서운 속도로 세계의 자원을 포식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넘쳐나는 달러와 위안화는 갈 곳을 잃고 전 세계의 핵심 자산들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런던의 최고급 주택가부터 캐나다 밴쿠버의 저택들, 그리고 호주의 농장들까지 싹쓸이하던 그 거대한 자본의 촉수가 마침내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까지 뻗어온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 정책을 획기적인 성공작이라 자평했습니다. 버려져 있던 척박한 땅을 팔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단숨에 부흥시킬 수 있는 완벽한 묘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도민들의 삶도 덩달아 윤택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정책을 기획하던 사람들은 숫자로 찍히는 투자 유치 실적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땅의 일부를 잠시 내어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영구적으로 사오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자본의 논리에 온전히 맡겼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자본은 결코 순수하게 은혜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리적으로 가깝고 압도적인 체급을 자랑하는 거대 국가의 자본이라면 그 성격은 더욱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메마른 땅에 물을 대줄 개발 자금을 유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지역 경제의 생태계 구조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포식자에게 스스로 안방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황금 티켓이 지닌 마성의 위력은 정책 이반자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부유한 이방인들이 조용히 머물다 가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도의 문턱이 낮다는 소문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영토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점유해 나가는 조용한 점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빗장이 완전히 열렸을 때 틈새를 비집고 밀려든 것은 결코 잔잔하고 작은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현금이 가득 채워진 수많은 가방들을 실은 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거대한 자본의 쓰나미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황금의 10년 동안 제주도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자본의 융단 폭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 섬의 공항과 항구는 매일같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입국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대륙에서 건너온 거물급 투자자들은 복잡한 은행의 대출 심사나 까다로운 관공서의 서류 절차에 굳이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둑한 현금 다발이 묵직하게 담긴 대형 여행용 가방을 직접 끌고 와 마음에 드는 땅이나 건물을 지목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십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믿기 힘든 풍경을 마치 일상처럼 연출했습니다. 해안가 절경을 품은 알짜배기 상업용 부지나 한라산 중산간의 드넓고 푸른 목장들은 순식간에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평당 몇만 원에 불과해 거들떠보지도 않던 외곽의 척박한 돌밭마저 며칠 만에 수십 배로 매매가가 폭등하는 기현상이 섬 곳곳에서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어제까지 조용히 귤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평범한 도민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대의 벼락부자가 되어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섬 전체를 떠돌았습니다. 자본의 무자비한 위력은 단순히 땅의 가격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심 상권마저 그들의 막강한 구매력과 문화적 입맛에 맞게 철저히 재편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 가장 번화하고 젊은이들이 모이던 상업거리는 아예 대륙의 거대 건강식품 방문 판매그룹 이름을 딴 바오젠 거리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매우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붉은색 한자 간판들이 좁은 골목길의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었고 식당과 대형 상점에서는 한국어보다 낯선 억양의 외국어가 훨씬 더 당당하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제주도의 너른 땅과 높게 솟은 건물은 단순히 며칠 묵고 가는 아름다운 휴양지나 거주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에 팽창하는 경제체제 이면에 숨겨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 붕괴의 위험과 갑작스레 들이닥칠지 모르는 정치적 제재의 공포로부터 자신의 막대한 부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거대하고 견고한 콘크리트, 금고였습니다. 오직 영주권 획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들인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숙박시설들은 1년 내내 사람의 온기 하나 없이 캄캄하게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치밀하고 냉혹한 회계장부 위에서는 세상 그 어떤 스위스 은행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핵심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번화가, 거리 곳곳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돈다발에 지역 주민들도 이성을 잃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식당은 매일 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산등성이마다 굴착기와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건설 경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자본의 축제 열기가 조금씩 일상이 되어갈 무렵 사람들은 서서히 등골이 땀으로 젖어드는 서늘하고 뼈아픈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땀 흘려 가꿔온 땅을 팔아 손에 쥔 목돈은 잠시 달콤하고 짜릿했지만 결국 그들이 헐값에 내어준 땅 위에 거대하게 솟아오른 외국 자본의 철옹성 같은 왕국에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둑을 허물고 밀려든 막대한 자본이 핵심 상권의 막대한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독식하는 구조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겉보기와 다르게 오히려 급격히 팍팍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는 상가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턱없이 비싸진 외식 물가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 상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섬의 변두리로 쓸쓸히 짐을 싸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혹은 그 거대한 자본가들이 세운
화려한 위락시설과 호화로운 카지노에서 고개를 숙이며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파편화된 종업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씁쓸하고 기형적인 변화의 과정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단순한 경제 현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결코 무형의 숫자나 조용하고 무해한 종이 쪼가리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폐와 동전이라는 얇고 가벼운 물질의 이면에는 한 지역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오랜 정체성마저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재편해버리는 아주 끈적하고 치명적인 연성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몰고 온 겉보기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점차 카샤가는 깊은 상처들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기를 띠는 자연스러운 글로벌화의 과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섬의 고유한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은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라산 자락을 지켜오던 울창한 숲과 오름들은 굴착기의 예리한 삼날 아래 무참히 파헤쳐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리조트와 인공적인 골프장들이 괴물처럼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담보로 끌어들인 돈이었지만 정작 그 돈은 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고 잘라내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도가 대륙의 거대한 남쪽 휴양지인 하이난 섬의 초라한 복사본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뼈아픈 탄식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돌과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동네 골목길은 밤마다 낯선 이방인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한 행동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급기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 범죄까지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장식하면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여행 가방에 가득 채워온 돈다발이 지역 경제를 살릴 동아줄이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낯설고 위협적인 침략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서 스스로 이방인이 된 듯한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도민들의 자존심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국 자본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유치했던 정책 당국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깨달음은 경제적인 측면의 모순에서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투자 이민 제도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쏟아낸 막대한 돈이 지역 사회 구석구석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른바 낙수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이반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권과 핵심 관광 인프라를 통째로 장악한 그들은 아주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경제 생태계를 섬 안에 새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대륙에서 출발한 관광객 무리는 자국 자본이 소유한 항공사를 이용해 섬에 도착했고,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자국민이 대규모로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잠자리는 당연히 그들이 거액을 투자해 지어놓은 화려한 소유의 호텔이었으며, 값비싼 쇼핑조차 면세점이나 철저히 자신들이 지분을 장악한 대형 상점에서만 해결했습니다. 결국 섬에 쏟아졌다고 믿었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지갑이나 지역 은행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아주 견고하고 은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다시 대륙의 본토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화려한 잔치판의 끝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좁은 거리와 무참히 망가진 자연 환경, 그리고 끝없이 치솟아 생존마저 위협하는 물가와 상가, 임대료뿐이었습니다. 외부의 막대한 자본이 지역 경제를 자생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들여온 자본은 척박한 땅에 물을 대어
생명을 키우는 비옥하고 따뜻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의 고유한 생명력과 자본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착취의 구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진실의 민낯을 두 눈으로 목도한 주민들의 반발은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랐고, 맹목적인 투자 이민 제도를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알량한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우리의 주권적 영토와 삶의 터전을 헐값에 넘길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생존의 한거였습니다. 섬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대한 압력소처럼 변해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먼 곳에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치명적인 충격파가 날아들었습니다. 내부에 끓어오르는 불만이 온전히 폭발하기도 전에 이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돈의 잔치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부동산 시장의 논리나 상권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낱 지역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차갑고 무자비한 국제정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한반도 상공을 겨냥해 배치된 거대한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의 중대한 안보적 결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무력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굳건하고 당연한 안보적 선택이었지만 이 결정이 제주도라는 작은 섬의 경제 생태계와 화려했던 콘크리트 왕국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파멸을 몰고 올지 당시에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굳건한 군사적 방패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다 건너 베이징의 심장부에서는 차갑고도 노골적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방어체계의 강력한 탐지망이 자국의 은밀한 군사적 동태까지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는 짙은 의구심을 품었고,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보복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한알령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문서나 명문화된 제재 조치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륙의 보복은 그 어떤 경제 제재보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제주도를 타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수도꼭지를 단숨에 잠가버린 것처럼 어제까지 매일같이 수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던 대륙의 단체 관광객들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대형 면세점은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버렸고, 화려한 불빛으로 불타오르던 번화가의 대형 식당들은 파리만 날리며 하나둘 무력하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타격은 단순히 관광객 몇 명이 줄어든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쏟아지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동산 투자 자금마저 그들의 관광객이 사라진 길을 따라 썰물처럼 무섭고 차갑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짜리 리조트 부지 매입을 위해 기분 좋게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대륙의 큰손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미 첫 삽을 뜨고 한창 뼈대를 올리고 있던 초대형 위락시설과 고급 빌라 단지들도 본국으로부터의 자금 송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뚝 끊기면서 일제히 공사를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요란하게 돌아가던 굴착기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타워 크레인은 녹슨 철탑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멈춤이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을 향해 불나방처럼 날아든다던 자본이 엄청난 매몰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아주 뼈아프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굳게 믿으며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 거대한 돈줄은 사실 자유로운 시장의 지배를 받는 순수한 자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의 손짓 한 번, 눈빛 한 번에 언제든지 방향을 틀거나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권력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찬란한 경제적 번영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이웃 강대국의 지정학적 분노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우리는 텅 빈 콘크리트, 골조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고 얻은 분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태로운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사태가 진정되고 외교적 갈등이 해결되면 그들이 다시 돈다발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멈춰버린 크레인이 다시 힘차게 움직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촉발된 이 거대한 자본의 이탈 현상은 진정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그저 자본이 도망치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핑계이자 겉으로 드러난 얇은 표면의 균열이었을 뿐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그들을 지탱하던 거대한 대륙의 경제 구조,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자본을 통째로 삼켜버릴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초읽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 사태로 텅 빈 제주도의 밤거리를 보며 우리는 그저 정치적 갈등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만을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멈추면 다시 화려한 돈의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폭풍은 바다 건너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억만장자들이 제주도와 서울의 핵심 상권을 거침없이 사들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본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끝없이 솟아나는 황금 우물을 가진 진짜 부자들이며 그들의 지갑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돈다발의 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 아무렇지 않게 흩뿌렸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사실 그들 소유의 단단하고 안전한 자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 내부에서 끝없이 팽창하던 거대한 부동산 거품과 위태로운 빚의 탑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찍어낸 아찔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륙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멱살 잡고 이끌어온 최강의 엔진은 다름 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을 빌리고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땅을 사들이는 기형적이고 탐욕스러운 빚의 굴레가 대륙 전체를 촘촘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의 달콤한 환상 속에서 부동산 재벌들은 국영은행의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약물 쓰듯이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빚으로 쌓아올린 장부상의 허황된 불을 들고 해외로 눈을 돌려 제주도의 땅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모래 위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선처럼 무한하게 팽창하는 거품은 결국 가장 약하고 치명적인 순간에 터지기 마련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볼모로 잡혀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베이징의 최고 권력층은 마침내 그 위험한 무한 질주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세계의 붉은 선이라고 불리는 강력하고 엄격한 금융통제 정책이 대륙의 모든 부동산 기업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최고 권력자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언과 함께 그토록 풍족했던 돈줄은 하루아침에 잔혹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경제를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대륙 부동산 신화의 상징이자 수백조 원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채를 짊어지고 있던 거대 그룹 헝다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장면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멈춰섰고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대륙의 평범한 서민들은 거리로 나와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한때 제주도를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오만하게 지휘하던 대륙의 거물들은 사실 수백조 원의 빚더미에 앉아 언제 숨이 떴을지 모르는 시한부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한복판과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지다만 거대한 콘크리트 유령들이 하루아침에 버려지고 잊혀진 진짜 이유입니다. 사드 사태가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럴듯한 정치적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면 본토의 끔찍한 부동산 붕괴는 그들의 재무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치명상이었습니다. 대륙의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거드름을 피우며 투자할 여력은커녕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진 자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치워야 하는 아득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토록 거만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땅을 탐하던 거대한 자본가들이 실은 가장 위태롭고 속이 텅 빈 모래성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뼈아픈 조롱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집이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시뻘건 뼈대까지 타들어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 땅에 화려한 별장을 지을 여유 따위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거대 기업들의 붕괴 파열음은 곧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깊숙이 묻혀있던 대륙 자본의 전면적이고 필사적인 철수를 알리는 서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얌전한 철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국이라는 외교적 허세나 정치적 분노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본능적인 대탈출이 마침내 그 무거운 막을 올린 것입니다. 본토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붕괴의 파음은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치명적인 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전염병의 대유행이 끝나고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켤 무렵 사람들은 굳게 닫혔던 국경이 열리면 멈춰섰던 크레인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층이 내세운 공동부유라는 거대하고도 엄격한 국가적 기조 아래 대륙의 자본 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숨 막히게 조여졌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막대한 외화를 국경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서울의 노른자위 아파트와 제주도의 호화로운 별장을 사들였던 대륙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국의 모기업이 연쇄적인 파산 위기에 처하고 당장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붙은 상황에서 해외에 묶여있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은 더 이상 그들의 부를 과시하는 트로피나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처분해서 본국에 뚫린 구멍을 메워야만 하는 절박한 생명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강남과 마포 등 서울의 핵심 주거 지역에서 현금 다발을 흔들며 고가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켰던 그들은 이제 환차손과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둘러 매물을 던지는 다급한 금매의 주체로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들을 VIP로 모시던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제 그들의 다급한 매각 요청 전화를 받으며 자본주의의 차가운 냉혹함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다만 초대형 리조트 부지들 역시 상황은 끔찍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륙의 개발사들은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현장을 멈춰 세웠고 이 거대한 흉물들은 시장의 헐값으로 내던져지거나 복잡한 유치권 행사가 얽힌 끝없는 소송전에 휘말리며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대탈출은 우리가 흔히 경제 교과서나 뉴스에서 접하는 전략적이고 계산된 투자금의 회수 과정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것은 수익률을 따지며 우아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철수가 아니라 극심한 유동성 가뭄 속에서 단 한 푼의 현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벌이는 무질서하고 필사적인 아비규환의 도주국이었습니다. 본국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국 땅에 세워둔 화려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그저 무겁고 쓸모없는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궁지에 몰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얼마나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흔적을 남기는지 우리는 이 거친 매각의 붕괴 과정에서 또 한 번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넘게 섬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국부 유출과 부동산 시장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던 투자 이민 제도의 결함을 뒤늦게나마 뼈저리게 깨달은 정부는 마침내 그 견고했던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과거 5억 원에 불과했던 영주권의 헐값 가격표를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만들었고 자본의 출처와 투자의 건전성을 아주 깐깐하고 엄격하게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륙의 경제적 몰락으로 이미 자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방어벽 구축은 사실상 그들 자본의 추가적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핵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거리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며 땅을 보러 다니던 대륙 투자자들의 들뜬 모습은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화려했던 붉은색 간판들은 비바람에 색이 바랜 채 떨어져 나가고 있고 수백억 원의 자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유령 건물들은 녹슨 뼈대만 남은 채 섬의 미관을 해치고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영원한 풍요와 무한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리의 순진했던 믿음은 이 거친 썰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깨어졌고 결국 모든 책임과 뒤처리는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돈의 축제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채워지지 않은 허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빚과 흉터뿐이었습니다. 거대하게 쏟아지던 자본의 폭포수는 마침내 완전히 메말랐지만 그 자리에 생명을 품을 비옥한 토양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산산조각난 환상들만 어지럽게 널브러진 참혹한 전쟁터를 남겼을 뿐입니다. 자본의 썰물이 요란하게 빠져나간 뒤의 갯벌은 처참하고 쓰라린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며 불야성을 이루었던 제주도의 번화가와 굵직한 상업 거리들은 이제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길고 어두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자 간판들이 경쟁하듯 밤하늘을 수놓았던 거리는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텅 빈 상가의 유리창마다 임대라는 글자가 적힌 빛바랜 종이들만 스산한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대륙의 큰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거래를 단숨에 성사시키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래전 사무실 문을 닫고 섬을 떠나거나 다른 생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역 경제를 단숨에 도약시킬 것이라며 도민들을 설득했던 거대한 복합 리조트 단지들과 화려한 청사진들은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빚더미로 전락해 산기슭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상업거리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자네들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흔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에 조용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투기 자본이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며 인위적으로 펌프질 해놓은 집값과 땅값의 거대한 거품은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결코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어느새 지역의 표준 가격으로 굳어져 버린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정작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과 평범한 원주민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작은 집 한 채조차 마련하기 힘든 절망적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투기 자본이 남기고 간 가장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역설이었습니다.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호련히 떠나버렸지만 그 엄청난 돈이 부풀려 놓은 살인적인 생활 물가와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의 거품은 이 땅에 고스란히 찌꺼기처럼 남아 평범한 사람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자본의 잔치판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그로 인한 달콤한 혜택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범한 청년들과 성실한 서민들이 이제는 그 미친 잔치가 끝난 뒤에 날아온 막대한 청구서를 온몸으로 떠안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우리의 땅을 헤집어 놓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대륙의 무자비한 투기 자본을 원망했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한 외교적 마찰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중산간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채 붉게 녹슬어가는 저 거대한 건축물들의 잔해 앞에서 우리는 결코 외부의 요인들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외자 유치와 지역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국가 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나 방어적 안전장치조차 없이 국경의 빗장을 너무나도 가볍게 열어젖힌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떨어지는 달콤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의 장기적인 생태계가 망가지고 후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탐욕이야말로 이 거대한 비극의 가장 든든하고 은밀한 공범이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무심코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에 환호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삶의 터전을 한낱 투기의 수단으로만 치부했던 우리 내부의 그늘진 욕망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 뼈아픈 역사는 시간이 지나 언제든 다른 가면을 쓰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을 찌르며 멈춰버린 붉은 타워 크레인과 짓담한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대한민국은 이제 남을 탓하는 가벼운 위로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저 버려진 건물들은 국가가 스스로의 맨 얼굴을 깊고 뼈저리게 비추어 보아야 할 아주 차갑고 거대한 거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상처와 흉물스럽게 버려진 콘크리트 잔해들은 단순히 실패한 경제정책의 결과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외부의 거대한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아주 거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제부처 관료들과 지자체장들에게 외부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선이자 무오류의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막대한 외화를 국경 안으로 끌어들였는지가 곧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훗날 우리의 경제 생태계에 어떤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현금의 액수만이 가장 중요했던 맹목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의 거대한 투기 자본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경제적 주권이라는 단어의 무거운 의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본의 환영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의 핵심 자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깐깐한 선별과 방어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권리라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서늘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 지방선거의 투표권까지 손쉽게 쥐어주며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마저 흔들리게 내버려 두었던 과거의 느슨한 법망들도 하나둘 촘촘하고 날카롭게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나라 자본을 무턱대고 끌어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안보적 경제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시대적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다행스러운 인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대륙의 자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와 본국의 부동산 위기를 핑계로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갈 때 우리는 그 급격한 자본의 이탈이 지역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회복 불가능한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장 멈춰버린 거대한 건설 기계들과 텅 빈 상가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돌아와 돈을 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이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대탈출은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이자 기적적인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대륙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거대한 투기 자본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한정 사들이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지금쯤 우리의 핵심 상권과 주거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태계는 그들의 자본 권력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바다 건너 타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치명적인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황급히 짐을 싸서 떠나준 덕분에 우리는 국가 경제 전체가 그들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의 결말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주권과 안보의 마지노선을 너무 늦지 않게 재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서늘한 유예기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잠시 방향을 잃었지만 결국 텅 빈 콘크리트 잔해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단단한 방패를 벼려냈습니다. 무지하고 탐욕스러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경제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뼈아픈 침묵 속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처럼 떠도는 거대 자본에 이동하는 역사는 결코 이대로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교묘한 형태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무섭게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대륙 자본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한편의 잔혹하고도 서늘한 묵시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황금빛 약속과 함께 밀려들었던 천문학적인 돈다발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섬의 지도를 폭력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내밀한 욕망까지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자본의 축제는 끝내 사막의 신기루처럼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눈부신 번영과 미래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뼈대만 남아 섬의 곳곳을 떠도는 거대한 유적들은 우리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갈망했던 외부의 돈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하게 징발해버릴 수 있는지를 아주 묵묵하고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헐값에 내어주고 풍요를 얻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 알량한 탐욕의 대가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왜곡된 경제 구조만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품이 완전히 꺼진 이 텅 빈 공간과 황량한 폐허를 과연 어떻게 다시 채워나갈 것인가라는 아주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서늘하게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 건너에서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맹목적인 투기 자본에
국가 영토의 미래와 지역 경제의 운명을 가볍게 의존하는 무모한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 끝내야만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부의 수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재적인 동력과 건강하게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통해 이 흉터 가득한 땅을 다시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뼈아픈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멈춰버린 공사장을 다시 돌리거나 빈 상가에 새로운 세입자를 채워넣는 얄팍한 수준의 복구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의 유혹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환상적인 부동산 거품에 위태롭게 기대는 대신 지역 사회의 원주민들과 진정으로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촘촘하게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자생적인 발전 모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대한 돈다발이 묵직한 가방에 담겨 국경을 넘어 몰려올 때 혹여나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될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돈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막대한 돈이 지정학적 위기와 대륙의 경제 붕괴를 이유로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갈 때는 당장 지역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무너질까봐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떨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도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떠나갈 때도 우리는 철저히 거대 자본의 콧김에 휘둘리는 무력한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뼈아픈 1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가르쳐준 가장 위대하고도 서늘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진정한 권력은 결코 화려하게 인쇄된 종이 지폐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력은 그 무자비한 자본의 흐름을 냉철하게 통제하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오직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뚝심 있게 우리만의 룰을 강제할 수 있는 내부의 단단한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는 날카로운 법과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와 거시경제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으며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거대 자본들은 언제나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호시탐탐 국경에 아주 작은 빈틈을 날카롭게 노리고 있습니다. 대륙의 돈줄이 마른 자리에 언젠가 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또 다른 낯선 국적의 거대 자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화려한 청사진을 흔들며 저 텅 빈 콘크리트 잔해 위로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른 가면을 쓰고 반복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과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자본의 썰물이 남기고 간 이 거대하고 참혹한 폐허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의 어리석은 탐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영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을 깨우쳤을까요? 아니면 팍팍한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황금빛 환상에 취해 그 위험한 빗장을 스스로 열어주고 말 것인가요? 대륙의 그림자가 거친 뒤 깊은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는 저 텅 빈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서늘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